2022년부터 시작한 구대 용산구의회 전반기 활동을 구의회의원에게 묻는 방송 전지적 주민 시점 용산 FM이 용산구의회를 보고합니다 편 지금 시작합니다. 와 진행을 맡은 강희정 진행자입니다. 저는 자원순환과 마을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천동 지역구를 둔 다성구구 백준석 구의원님 소개 지금 모셨는데요. 의원님 제가 TV에서도 종종 뵙고 예. 그리고 이렇게 뵈니까 정말 반가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활약이 많이 기대되는데 직접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비가 많이 오는데요. 구민 여러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성구구 용산구의원. 그 전반기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맡았고요. 후반기는 부의장을 맡게 된 백준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전반기에도 상임위원회 운영위로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끝낸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간다는 걸 느꼈고요. 네. 의정 활동하면서 정말 많이 깨닫고 배울 수 있었던,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활동해 보니까요 정말 공부할 거 많고요. 후반기에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그렇게 느낄 수 있었던 전반기였습니다. 의원님 이번에 초선이셨는데요. 첫 네. 의정 활동 경험이 어떠셨는지요? 처음에 의회 딱 들어가자마자는요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이게 네.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정말 뭐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순간순간 정말 열심히 했었던 것 같고요. 매 순간 집중해서 그래도 열심히 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집행부에 지적했던 것들이나 뭐 주민분들의 민원 들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좀 해결하게 되고 또 주민분들께서 칭찬해 주시면 그게 굉장히 또 보람으로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혹시 전반기 의정 활동에 하시면서 내가 진짜 이거는 너무 좋았던 의정 활동이었던 것 같다. 아니면은 이건 정말 좀 나빴던 기억이었던 것 같다. 이런 게 있다면 하나씩 좀 선정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대통령실이 졸속으로 이전하면서 네네. 그 구 예산이 이제 도로나 이런 예산들이 구민이 갈 수 없는 지역인데 구 예산을 집행한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언론에 이제 알리게 되고 그 언론 인터뷰도 하게 되고 언론에 좀 많이 노출됐던 것들은 좀 그래도 열심히 했던 것들이었더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그 이태원에서 이제 12구 참사가 발생했는데 그 부분은 뭐 유가족들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고 저희 지역 사회에는 또 큰 상처로 남아서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극복해야 될 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용산구 12구 사태는 사실은 용산구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참사여서 기억하고 뭔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엔 좀 제가 좀 풀어가는 시간으로 오시면서 제가 곡을 좀 선곡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 BTS의 봄날을 좀 선곡해 주셨는데 네. 이유를 좀 들어도 될까요? 그 제가 지역구가 한강로 이촌동인데요. 네네. 이제 하이브가 한강로에 네, 있기도 맞죠. 하고 그쪽에 있죠. 네. 요즘 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것 같은데 하루빨리 좀 봄날이 왔으면 하는 기대에 선곡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봄날을 기대하면서 BTS의 봄날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너의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약속한 시간 나는 우리 끝냈다 이제 얼굴 한번 보는 것조차 힘들어진 우리가 저기 온통 겨울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 와 마음은 시간에 달려가네 홀로 남은 설국 열차 네 손잡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 겨울을 끝내봐 그리움들이 얼마나 눈치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활동을 떠드는 작은 먼지처럼 작은 먼지처럼 날리는 눈이 날아가 조금 더 빨리 내게 닿을 수 있을 텐데 난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얼마나 기다려야 또 몇 밤을 더 세워야 널 보게 될까 널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만나게 될까 숨겨올 끝을 지나 다시 봄 날이 올 때까지 꽃 피울 때까지 그곳에 좀 더 머물러서 네가 변한 건지 아니면 내가 변한 건지 이 순간 흐르는 시간조차 미워 우리가 변한 거지 뭐 모두가 그런 거지 뭐 그래 네가 넌 떠났지만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었지 나 솔직히 보고 싶은데 이만 너를 지울게 그게 널 원망하기보단 덜 아프지 이날 풀어내본다 연기처럼 하얀 연기처럼 말로는 지운다 해도 사실 난 아직 날 보내지 못하는데 난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얼마나 기다려라 또 몇 밤을 더 세워라 널 보게 될까 널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만나게 될까 You know it all You're my best friend 아침은 다시 올 거야 어떤 어둠도 어떤 계절도 영원할 순 없을 눈치나 봐요 이 겨울도 끝이 나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조금만 기다리면 며칠 밤만 더 세우면 만나러 갈게 만나러 갈게 데리러 갈게 데리러 갈게 추운 겨울 끝을 지나 다시 봄 날이 올 때까지 꽃 피울 때까지 그곳에 좀 더 머물러서 지금 여러분은 마을 라디오 용산 FM 전지적 주민 신점을 듣고 있습니다. 평소 의원님은 이태원 참사 관련돼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벌써 2년째가 되어가요. 네. 그래서 아직도 그런데 이태원 상가들은 침체되어 있고 그리고 추모 공간들도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 대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셨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 처음에 참사 발생했을 때는 네. 이제 의회 차원에서 당연히 이제 특위를 구성해서 네. 그 사고 관련된 뭐 진상도 규명하고 그 수습 방안도 이제 논의를 해야 된다 해서 제가 한 3일 정도 지났을 땐가 의원님들 전체 모였을 때 네. 이거 특위 구성 빨리 해야 된다 말을 했었고 그때는 다 동의를 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그 어떤 뭐 방송에도 나가서 그랬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계속 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면서 부결되고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12월 말에 돼서야 이제 대책특위가 마련이 됐고요. 근데 1월에 이제 박희영 구청장이 그 23년 1월이죠. 그때 네, 네.
구속이 되면서 그리고 관련 부서들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이제 답변이 어렵다 이러면서 이제 진상 규명은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외 차원에서 하기에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재난안전 4단계로 보면 그 저희가 보면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인데 네. 그 예방 대비 대응은 분명히 잘못했다는 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구 전체에서 컨트롤 타워도 없었고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뭐 언론을 통해서든 저희 이제 특위 과정을 통해서 다 어느 정도 밝혀진 것 같고 마지막 복구라도 이제 제대로 특위에서 마무리 정리를 제대로 하자 해서 여러 가지 당부를 했었어요. 집행부에. 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그 추모관, 추모 조형물 조성은 네. 구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그 특히나 유가족들하고 계속 소통해가지고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달라 해서 그 이태원 1번 출구 그쪽 뒤에 이제 해밀턴 호텔 뒤쪽 길로 해서 기업과 안전의 길 조성 사업이 네네. 이제 진행이 돼서 그게 완료가 됐고요. 상권 회복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에 상권 회복 상품권이 이제 발행이 됐는데 네. 네. 저희 조례가 7%로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신속하게 20%까지 확대해가지고 조례 제정을 신속하게 했었던 그런 활동들이 있었고요. 아, 그 이후에도 뭐 일주기 때나 뭐 계속 뭐 그 유족들하고 소통하고 추모하고 뭐 그렇게 계속 활동을 이어가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도 아직까지 활동을 하고 계시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20% 할인권 사고 싶었는데 네. 금방 솔드아웃돼서 못 샀습니다. 네, 그때 네. 뭐 바로 그렇게 네. 판매가 완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쭙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대통령 집무실 이동하면서 그 갑자기 구의 도로 정비비들이 가중되어서 그거를 지적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를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데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어떻게 구의 돈이 그렇게 집행이 가능한 건지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모두 아시겠지만 워낙에 이 대통령실이 졸속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네. 당연히 뭐 예산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 협조 요청하는 공문들이 막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지적하고 싶었는데 그 예를 들면 삼각지 앞에 뭐 그 집무실 가는 도로는 구민이 통행이 가능하니까 네. 제가 지적을 한들 이건 구민을 위한 예산이다라고 해버리면 사실 그 빠져나갈 여지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 통제 구역들은 사실 그 중앙 정부 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구민이 이용할 수도 없는 도로를 구 예산을 들일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고 네. 그리고 제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종로구에도 확인해 보니까 청와대 시절에 네. 중앙 정부 예산으로 다 아, 했었다는 네.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통제 구역은 중앙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게 맞는데 제가 그 확인을 하다 보니 그 통제 구역도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했던 도로라든지 가로등 뭐 그런 제설 관련된 예산들을 구 예산을 집행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그게 이제 방송으로 여러 번 방송이 됐었던 네.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 백 의원님 별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산 지킴이로. 네. 저희 이번에 그 에피소드 하나 조금 간략하게 네 말씀 좀 이거 해주십시오. 뭐 처음 공개하는 건데 네, 최초에 제가 그 통제구역의 도로 정비했던 거를 찾아낸 게 네, 그 이제 12구 참사 직후인데 네, 어떤 구민분께서 저한테 제보를 해주셨는데 네, 그 박희영 청장 집 앞에 도로를 네. 정비했다고 이거 구 예산을 그렇게 집 앞에 도로 정비하는데 쓰면 되냐? 네, 그래가지고 그러셨어요. 제가 그거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네, 그 부분을. 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요구를 보면서 밑에를 보니까 한남동이랑 좀 큰 예산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좌표를 다 찍어봤더니 그러셨고. 이 관저 안쪽인 것 같은 거예요. 네. 이 의심이 들어서 네, 이제 그때 도로과에다가 그 지역과 관련된 공문, 뭐 세부 사업 내역 다 가져와라. 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경호처에서 일단 협조 요청 공문이 있었고 네. 그 예산을 또 그 구민은 민원에 써야 되는 예산을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 네. 부분을 이제 확인해서 지적하게 된 그런 사연이 좀 그런 있었습니다. 사연이 있으셨군요. 네. 진짜 백 의원님 예산 지킴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업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다른 청년들을 위한 구상하고 계신 프로그램도 있으신지 있다면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청년 인턴십 사업은 23년도 예산이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인턴 3개월 그리고 그 정직원이 됐을 때 또 3개월에서 토탈 6개월 동안 네. 그 인건비 150만 원을 지원해주는 회사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어서 청년한테도 좋고 그 업체한테도 좋고 이런 시너지가 날 만한 사업이었는데 그게 뭐 홍보가 부족했는지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10명을 지원할 걸로 예상을 하고 이제 예산 편성이 됐는데 2023년 마무리를 해보니 한 명밖에 지원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24년에는 아예 사업 자체가 이제 폐기된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번 좀 아쉽네요. 예,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굉장히 취지는 네. 좋고 살려나가면 좋은 프로그램 같아서 저번 달에 이제 추경 예산 사업 이제 심사를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부서에 이거는 너무나 좋은 취지의 사업이니 다시 좀 재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사업 방향을 조금 다시 면밀하게 좀 검토해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의견을 좀 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검토되는지 제가 좀 살펴보고 내년 본 예산 때 다시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 방향으로 좀 하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지금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취업 박람회라든지 네. 그리고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 그리고 창업 지원 네. 청년 창업 지원 센터가 그 한강노동에 네, 그 네. 17개 사무실이 있어서요. 그래서 네, 창업을 하고 싶은 청년들은 거기에 이제 공실이 났을 때 그 지원해서 네. 사용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이 접근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정보 접근이. 그래서 그런 네. 것들 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청년 창업 지원 센터가 센트럴파크 예, 지하에 거기 있는 맞습니다. 거 맞습니까? 네. 지하 아니고 거기 3층. 3층이에요? 예, 거기는 워낙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인기가 좋아요. 다음에 꼭 오셔서 그런 프로그램 있을 때도 저희 용산 FM에서 홍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실라고 할 때. 네. 네. 혹시 의원님 정말 다방면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처음 출마하셨을 때 공약으로 내건 게 있었어요. 중학교,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친환경쌀을 유치원에도 확대하는 공약을 내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어느 정도 진행되고 계신가요? 아 예, 그 부분은 제가 출마하기 전에 그 네. 공약을 준비하면서 그 성동구 사례를 통해서 봤는데요. 성동구는 이미 그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까지 네. 친환경쌀을 예산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용산구를 보니까 유치원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제가 공약에도 넣었고 이게 먹는 거 가지고 특히나 오히려 더 유치원을 아이들한테 맞아요. 지원을 해줘야 네, 될 더 것 좋은 걸 줘야 같은데 되는데. 거기가 빠져 있어서 너무 의아했고 그래서 2022년도에 제가 예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게 됐었어서 네. 그때 하면서 부서에다가 그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그때 바로 예산이 그때 편성이 돼가지고 네. 현재까지 그 친환경쌀 지원이 그러셨구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건강 지킴이로서도 활동을 하고 계셨네요. 네, 많이 공약을 이행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아이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조례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나 조례 발의한 것들 중에서 조례, 좀 예. 소개해 줄 만한 거 있으시면 한 2개 정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네, 발의한 게 있는데요. 어렵긴 한데 네, 예. 네. 그래도 근로자 인권보호를 네. 위한 조례인데 그 경비원 분들에 대한. 네. 근데 이게 필요한 것 좀 같아요. 사연이 있는데요. 네. 8대 때 이 조례가 네. 저희 민주당 의원님과 또 다른 당 의원님 두 분이서 네. 발의를 했었어요. 아, 그랬던 조례인가요? 네. 근데 두 분이 같은 회기에 동시에 발의를 하면서 네. 근데 한 분 의원님으로 좀 이렇게 모아줬으면 되는데 두 분이 어떻게 정리가 잘 안 됐는지 아예 조례가 제정이 안 됐더라고요. 아, 그런 안타까운 예, 사연이 예. 있으셨군요. 그런 사연이 있었던 조례가 네. 그 작년 9월에 네. 그 용산 시민연대 분 중에 한 분께서 네. 저한테 청원을 주셨고요. 네. 그래서 제가 당연히 뭐 흔쾌히 그걸 청원을 의원님들 상임위에서 소개를 했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계셨어서 그때 바로 조례로 제정하지 못했고 네. 올해 2월에 다시 제가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이 본회의까지 통과시켜서 2월에는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정이 된 조례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 6월에 제정한 조례인데 네. 그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인데요. 이거는 제가 그 동안도 용산군에 보면은 체육 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네. 너무 주민 시설들이 부족해서 학교 시설을 좀 적극적으로 개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례를 준비하다 보니까 때마침 또 스쿨 매니저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교육청하고 용산구가 이제 매칭이 돼서 학교 시설을 개방해주면 그 학교에 스쿨 매니저의 네. 그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지원을 받는. 네, 네. 그런 사업이 준비가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에 필요한 또 이 조례가 돼서 딱 맞춤형이셨겠네요. 네. 준비하는데 또 때마침 그 사업이 돼서 그리고 이 사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이제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 이게 이번에 6월에 제정이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이 학교 시설이 뭐 개방이 좀 활성화되고 주민들도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주민들한테 체육 시설이 부족한데 이렇게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는 건 정말 좋은 네. 방법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도 뭐 개방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긴 했는데 이렇게 또 스쿨 매니저까지 지원을 네. 해주면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개방이 네. 더 이제 활성화될 네. 수 있는. 아무래도 저녁에 이상한 사람이 올 수도 예, 있는데 그렇죠. 방지도 예. 해주고 네네. 딱 맞는 프로그램이 아니었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례도 얘기해 주시고 바쁘셨는데 약간 휴식 시간으로 예. 네.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아, 네. 예. 혹시 의원님은 지역에서 그 뭐 의정 활동이 없거나 이럴 때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예, 이 여쭤. 주말에도 좀 행사들이 많아가지고 아 그러세요. 사실 네. 시간이 잘 나지 않는 편인데 제가 아들이 8살이어가지고요. 네. 시간 나면 아들하고 뭐 축구하고 곤충 잡으러 공원에 가고 최대한 애하고 많많이 놀아주려고 아 노력하고 그러시구나. 있습니다. 네. 가족공원 가면 의원님 뵐 수 있나요? 제가 한강공원을 좀 많이 갑니다. 못 뵙겠네요. 거기가 더 가까워서. 네, 알겠습니다. 아, 게다가 용산은 외부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게 되는데요. 네. 박물관도 있고 정말 갈 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추천할 만한 곳이다라고 곳이 있을까요? 그 청년 지음 있거든요. 아, 그 센터- 말씀하셨던. 예, 그 네. 청년 창업지원센터 아래 2층에 이제 청년 지음이 있는데 네. 거기가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뭐 청년분들은 공부하기도 좋고 뭐 거기서 책 읽기도 좋고 네. 이렇게 시설을 잘 갖춰져 있는데 홍보를 더 많이 해가지고 구민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좀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아, 네. 그 맞은편에는 또 아까 잠깐 언급했던 역사박물관 용산 네, 역사박물관 용산 역사박물관. 예, 역사박물관 있는데 네. 그 제가 거기는 핫플레이스가 됐으면 하는 아, 그러세요. 시설입니다. 네, 예,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제가 아들하고 몇 번 갔는데 매번 이제 관계자분들한테 컨텐츠 지적을 좀 많이 하는데 네. 그 가보신 분들께서 뭐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아, 같이 고민해가지고 네. 컨텐츠를 좀 풍성하게 채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용산 FM 듣고 계신 주민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나 컨텐츠가 있으시면 구 의원님한테 이렇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년지음센터는 사실 못 가봤어요. 거기 네. 저희도 가서 책 읽어도 아이, 그럼요. 되나요? 예. 그 청년이 아니어도? 네, 그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용산 주민들의 썰을 좀 전해볼까 해요. 혹시 주민들 민원 많이 들으시나요? 네, 네. 뭐 기억나는 많이 민원인이 있다면 잠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임기 시작하면서부터 민원 일지를 좀 적고 있는데요. 아, 그, 그런 네. 걸 적으셨어요? 네, 그 아니, 가져오셔서 정말 이렇게 네, 보여주셨어야죠. 컴퓨터로 입력하고 있는데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 보니까 한 300여 건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네, 많으셨군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떼인 돈 받아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아니, 그런 것도 해주세요. 아니 근데 네. 이게 좀 사연이 있는 게 네. 그 식당을 하시는 노부부 중에 이제 어머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네. 그 하청업체가
밥을 그렇게 대놓고 먹는 네, 상황이었는데 한 400여만 원을 네. 돈을 안 주고서 계속 어. 그렇게 있다고 오죽하면 이분께서 구의원한테 이런 민원을 그러셨네요. 제기하셨을까 싶어서 제가 그 도시계획과에 좀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원청업체랑 이제 연결이 돼서 왜냐하면 인허가를 낼 때 이제 원청업체랑 이렇게 네, 네, 소통을 네.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원청업체 확인을 해보니 그 하청업체에 잔금을 치를 게 남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서에다가 얘기해서 이렇게 밥값을 떼먹는 하청업체가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그래서 그 밥값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좀 잔금을 지급하게 원청업체에 좀 요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고 그게 좀 전달이 돼서 네. 결국 밥값을 받게 됐어요. 아 그러셨구나. 이번엔 해결사까지 또 해주셨으니. 근데 네. 하여튼 그냥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구 민원과 맞는 얘기인가 싶긴 한데 그래도 네. 어떤 뭐 민원이 오든 그분은 정말 감사했을 것 같아요. 확인은 좀 하려고 제가 좀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시군요. 답변은 꼭 드려야 된다는 좀 그런 네. 소신이 있어서 해결이 알겠습니다. 되든 안 되든 뭐 어떤 민원이든 뭐 제 홈페이지에 연락처 있으니까요. 네, 연락 네. 주시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결할 수 하여튼 있도록.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기 지금 구의 부의장으로서 어떤 의정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반기 때 참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뭐 어땠는지 모르겠고요. 근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래도 전반기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반기 의정 활동도 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한 의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용산 FM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자주 오시고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꼭 하시는 일 저희를 네. 통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많은 국민들이 보고 참고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산구 주민들이 만드는 마을 방송국 용산 FM에서 오늘은 의욕적으로 구정 활동을 이끌고 계신 백준석 구의원을 모시고 용산구 의회 활동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어떻게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갑작스러운 장마비로 수해를 겪고 있는 곳이 많은데 모두 힘내시고 즐거운 여름 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후반기 구의회 부의장 백준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용산 FM 진행자 강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